원에도 중화 반응이 있고 통합과학에도 중화 반응이 있는데 오늘은 화학 원과 해당되는 중화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학 때 배웠던 중화 반응을 기초로 이 내용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화 반응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여기 청불피 통합과학 중화 반응 1번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보고 오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소이온 농도 지수 pH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거 통화과학 때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1909년도에 화학자 쇠렌센에 의해서 이 개념이 도입됐고요. 그럼 pH 정의가 뭐냐? 수소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이 있거든요. 그 용액의 농도와가 아니죠. 농도를 공식화 시켜가지고 용액의 액성 및 용액의 산성과 염기성 세기를 나타낸 값. 쉽게 말하면 너 얼마나 산성 성질을 띠고 있니? 너 얼마나 염기성을 띠고 있니? 그 척도를 재는 게 pH입니다. 자, pH는요. 로그 농도와 관련된 게 요거거든요. 수소이온 농도 분의 1인데 여러분 그 분수는 로그에서는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 아시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죠? 됐죠? 자,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pH 해석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pH 범위는 0부터 14까지다라고 일단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수소 이온 농도가 크면 클수록 pH는 낮아진다 또는 작아진답니다. 여기 공식 보이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pH와 이 수소 이온 농도는요. 반비례 관계입니다. 다음에 pH가 7보다 낮을수록 654 이런 식으로 낮아지면은 산도가 강해진다는 뜻이고요. 염도가 약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산성 용액에서는 염기가 약하겠지. 다음에 pH가 7보다 높으면 당연히 산도는 약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염기도가 강해진다는 뜻이거든요. 다음에 5번 pH가 정확하게 7이면 요거는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니고 중성으로 분류가 됩니다. 증류수가 2에 해당되거든요. 증류수가. 다음에 pH가 이전에 비해서 1이 작아지면 수소 농도는 10배가 증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pH 7에서 pH 6으로 바뀐다고 했을 때 이때 수소 이온 농도가 10배 증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죠? pH 1 단위로. 오케이. 자, 다음 내용. 자, pH 해석 심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pH 해석할 때요. 용액의 온도는 25도를 일정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상온 온도. 다음에 산성과 중성과 염기성 쉽게 비교한 표인데요. 중성은 일단 pH가 7인 거 아시죠? 그러면 이걸 이제 수소 농도를 측정해 보니까 이때 수소 농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몰 농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M은 몰 농도라고 불러주거든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산성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pH가 7보다 작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pH가 작다는 얘기는 당연히 수소 농도가 커지는 개념 아니가 그지? 즉 쉽게 말하면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 스탠다드라면 스탠다드보다 큰 값이 산성이라는 뜻이야. 수소이온 농도가 적어도 이 값보다는 많다는 뜻이거든요. 산성이란 게. 염기성은 반대입니다. pH가 7보다 크지 않습니까?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염기성은 수소이온 농도가 작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보다 이 양이 적습니다. 자,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 놓은 게 이 밑에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들을 표로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일단 온도는 무조건 25도로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자, pH가 7일 때 잠깐 보시죠.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 수산화이온 농도도 10의 마이너스 7. 우리 저번 시간 때문에 물의 자동 이온화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죠? 물의 자동화 이온 기억나십니까? 공식 기억나시죠? 밑에 적어볼까요? KW는 수소이온 농도, 수산화이온 농도 곱한 값이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라고 하는 거야. 단 몇 도에서? 25도에서. 무조건 이 두 개를 곱한 값이 10의 마이너스 14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성은 이제 same이고요. 그 다음에 pH가 0인 경우를 잠깐 보시죠. 0인 경우를 보시면 수소 이온이 pH가 1. 이때 1은 어떻게 나오냐? 10의 마이너스 0. 이런 의미야. 그 다음에 OH가 전부를 다 갖고 가죠. 그죠? 반대로 pH가 14인 경우는 OH가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그죠? 물론 뒤에 농도라는 그 단위가 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체 곱이 10의 마이너스 14가 나오면 되거든요. 서로 이제 파이 게임이야. 조각 14개 중에서 누가 더 많이 갖고 가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25도에서 수소 이온과 물론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불러주지.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 농도를 곱한 값이 무조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으로 나온다. 그래서 계산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문제 1번. 자, 10의 마이너스 3제곱몰 농도의 염산이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pH를 구해보래요. 우리 pH를 알려면 적어도 어떤 값을 알아야 됩니까? pH는 공식 아시죠? 마이너스 로그 하이드로늄 이온 농도. 요걸 기억하실 건데, 그러면 지금 농도가 나와있지, 지금, 그지? HCl 분리하면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사이가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제곱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이제 곱해지면 플러스가 나오죠. 그래서 3이 나옵니다. pH 값이 3이 나와요. 다음에 밑에 문제 2번. 수산화 이온, 수산화 나트륨이 나오는데 수산화 나트륨의 pH가 얼마냐고 물어봅니다. 물론 25도고요. 근데 여기 직접적으로 수소 이온 농도가 안 나와 있죠, 그죠? 간접적으로 지금 수산화 이온 농도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푸시냐면요. 이 공식 아시죠? 25도에서는 이 값이 얼마입니까? 10의 마이너스 14승 아닌가, 그지? 14제곱.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결국 이 왼쪽이죠, 그죠? 그래서 왼쪽은 10의 마이너스 14제곱 나누기 수산화 이온이 여기 나와 있잖아, 그지? 10의 마이너스 3제곱.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는데? 10의 마이너스 11제곱 나오지, 그지? 따라서 pH는 로그 여기 수소 이온 물론 여기 몰농도 붙여주고 10의 마이너스 11제곱. 이거 마이너스 2번 곱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11 나오죠, 그죠?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pH 푸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 오른쪽 넘어갈게요. 자, 이제 산과 염기를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 산과 염기 정의할 때요, 세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요. 산과 염기 정의할 때는요, 그 옛날 사람들이 정의한 산염기가 있고요. 최근에 와서 산염기를 정의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옛날 사람이 정의한 산과 염기 정의는 결국은 그걸 설명하는데 뭔가 문제점이 있었고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산과 염기의 정의를 보완하고 최종적으로 쭉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산과 염기는 앞에 내용 뭐 맞긴 맞는데 여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산과 염기의 가장 명확한 해답을 설명해 줄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루이스 칸 사람이 산과 염기 정의를 결론내버립니다. 그 앞에 있었던 아레니우스하고 브랜스테드는 이제 좀 부족해요. 가장 부족한 사람은 아레니우스가 가장 그 설명이 부족했고요. 그 다음에 브랜스테드입니다. 루이스가 결국 끝판왕이거든요. 그럼 이제 아레니우스는 산과 정의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레니우스 같은 경우는 산은 H 플러스를 준 녀석이다. 맞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내용. 그 다음에 염기는 수산화 이온을 주는 녀석이다. 맞죠? 여러분이 가장 쉽게 이해하는 내용 이 내용 아닌가 그지? 이게 9버전이야. 가장 단순했지만 모순점이 많은 내용이었거든요. 자, 이 아레니우스가 정의한 산과 염기의 한계를 한번 제가 이제 나타내 볼게요. 여기 암모니아 보이시죠? 여기 물이 있습니다. 근데 암모니아가 물을 만나면요, 그 여기 물에 있는 수소랑 떼어가지고 갖다 붙이거든요. 암모늄 이온으로.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한계가 잃어버렸으니까 OH-인데 처음부터 산과 염기는 플러스를 주거나 OH-를 주는 녀석이거든요. 근데 여기 봐봐. 혹시 OH를 처음부터 주는 녀석 있나 봐보라고. 암모니아가 염기인 건 아시죠?
그 다음에 얘가 염기면 반드시 얘는 산이거든요. 항상 파트너는 반대야. 근데 암모니아에 지금 OH-가 있나 봐봐. OH- 내어놓을 수 있는 녀석이 있나? 없잖아. 그지? 그럼 이 녀석은 아레니우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기라고 콕 집어서 이해할 수가 없다고. 우리는 지금 최신 버전을 배우고 있어가지고 암모니아가 연기인 줄 알지만 옛날 사람들은 암모니아를 연기로 정의하기 힘들었다고. 이 상태에서는. 그리고 아레니우스가 그 한계를 느낀 파트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 부분입니다. 암모니아 기체하고 염산 기체가 만나가지고 이제 염화 암모늄 흰색 고체를 이제 내어놓는 반응인데 이 상황에서도 지금 암모니아는 OH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얘들 때문에 뭔가 산과 연기에 대한 정의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싶어가지고 나온 게 브랜스테드의 산과 연기입니다. 얘는 좀 더 나아요.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산은 그래 앞에 너희가 얘기한 것처럼 수소 이온을 내어놓는 녀석이 맞다. 오케이, 여기까지. 근데 연기는 OH, 수산화 이온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냥 쉽게 생각하자. H를 주는 녀석이 있으면 반드시 H를 받는 녀석이 있지 않느냐. 그 녀석이 연기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아레니우스의 산과 연기를 다 포함할 수 있는 영역이 누구냐면요. 브랜스테드예요. 브랜스테드 개념으로 아레니우스 개념을 바라보면요. 만능입니다. 한번 볼까요? 색깔펜 달리해볼게. 자, 여기 H2O 같은 경우는 산을 주는 녀석이 맞죠? H 플러스를 조만간 얘한테 줘버릴 거야.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이 H 플러스를 덥석받아가지고 암모늄 이온이 되죠, 그죠? 오케이, H 플러스를 받는 녀석이 돼버린 거야. 이 아레니우스가 한계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브랜스테드를 통해 가지고 극복이 된 거지.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한동안 계속 이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브랜스테드의 산과 연기 개념으로 한번 이 화학 반응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색깔펜 바꿔가지고 자, 일단 얘 수소이온 받는 녀석이니까 염기고요. 물은 수소이온을 줄 수 있는 녀석이니까 산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루이스 분자 구조로 한번 이제 제가 이거를 그려볼 건데요. 그림은 간단해요. 여기다가 H 하나 갖다 놓고 점을 찍어보겠습니다. 이게 암모니아 구조 아닙니까, 그죠? 물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형 형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수소를 암모니아의 그 비공유 전자쌍이 떼옵니다. 떼어가지고 갖다 붙이죠, 여기다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NH4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수소를 받았고요. 수소를 줬죠. 그래서 얘가 염기가 되는 것이고, 얘가 산이 되는 것이야. 그리고 이제 브랜스테드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얘가 염기고 얘가 산이면, 그러면 얘들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러면서 이제 자신있게 얘기를 해요. 암모니아가 염기였는데 여기 물로부터 H 플러스 받았으니까 이때부터 이 녀석은 염기가 아니고 산이다. 암모늄 이온이. 그리고 물은 염기 때문에 이제 산으로 역할을 했는데 H를 줘버리고 나니까 OH-가 됐네. 물이 산이었지만 H 하나 잃고 나니까 염기가 되었구나.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개념을 도입하냐면요. 짝산, 짝염기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짝이 있다는 뜻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산 보이시죠? 물이 지금 산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 녀석이 H를 뺏겼을 때 뭐가 된다고? 연기가 되잖아, 그지? 이때 이 짝산의 파트너가 누구냐? 요 녀석입니다. 이 이름이 짝연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짝이 있다 이거죠, 그죠? 물의 짝연기가 누구냐 물어봤을 때 OH-습니다. 그럼 OH의 짝산이 누구냐? H2O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다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자, 짝산 짝연기 한번 적어볼 거야. 물론 짝산 짝연기 정의는 수소 이온의 이동에 관여하는 한 쌍의 산과 연기입니다. 이거 모양이 비슷해요. 한번 보시죠. 여기 염산 보이십니까? 염화수소라고 불러주는데 얘는 산입니까, 연기입니까? 얘 산이지. 왜냐면 좀 있으면 H를 갖다 줄 거거든요. 그 다음에 H2O 같은 경우는 이때는 연기거든요. 좀 있으면 H 받아 먹을 거야. 염산으로부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녀석이 뭐가 되냐면요. 산이 되고요. 요게 염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짝산 짝연기 개념으로 한번 설명해 보자 이거지. 염산의 짝염기가 누굽니까? 모양 비슷한 거 누굽니까? 여기 있지. 얘가 염산의 짝연기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 염화이온의 짝산이 누굽니까? 짝산. 이 녀석이죠. 모양 비슷한 거. 서로 한 쌍이야. 커플. 이번에 여기 물이 연기 역할을 했잖아. 그지? 그러면 물의 짝산이 누구냐 이거지. 모양 비슷한 하이드로늄 이온이 짝산이 되겠죠. 그죠? 당연히 하이드로늄 이온의 짝연기는 물이 되겠죠. 그죠? 브랜스테드 개념으로 짝산, 짝연기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황산이온과 물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만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H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이 H 둘 중에 한 개를 넘겨버립니다. 물 쪽으로. 물이 H 받아먹거든요. 물이 받아먹을 거니까 얘 연기고 얘가 산이죠. 그죠? 그러면 D의 녀석은 이제 뭐냐 이거지. D 녀석은 얘가 산이었기 때문에 H 하나 잃어버렸지 그지? 그래서 얘는 자동적으로 연기가 되는 것이고, 다음에 H 받아먹었으니까 얘는 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황산의 짝 연기가 누굽니까? 네, 여기 이 녀석 보이시죠? 얘가 짝 연기고요. 당연히 이 녀석의 짝산 누굽니까? 예, 황산이 되겠죠. 그죠? 다음에 물의 짝산 누구야? 하이드로늄 이온이지. 짝산. 그 다음에 하이드로늄 이온의 짝 연기는 물이 되겠죠. 물. 자, 그러면 커플끼리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지. 그지? 자, 다음에 루이스 산과 연기는 참고로 아까 위에 벤 다이어그램 그랬잖아. 그지? 여기다가 루이스 산과 연기가 가장 큰 영역입니다.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끝판왕이죠. 끝판왕. 근데 여러분이 궁금한 거는, 아니 브랜스테드 개념으로 지금 짝 산과 연기를 다 설명했는데 이 개념을 설명해도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는데 왜 굳이 루이스 산 연기가 새로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지? 뭔가 브랜스테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녀석을 발견해서 그래요. 그 녀석이 요 밑에 내용입니다. 일단 그 루이스 산과 연기를 정의하자면요. 산과 연기의 최종 보스고요. 루이스는 산을 어떻게 정했냐? H 플러스를 주는 녀석이 아니고 다르게 설명한 거야. 비공유 전자쌍을 주는 녀석이 산이고, 연기는 비공유 전자쌍을 받는 녀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지. 더 확장된 개념으로 가버린 거야. 비공유 전자쌍을 주고받는다. 자, 산 같은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을 받는 녀석이 산이고요. 연기 같은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을 줄 수 있는 녀석이 연기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여기 두 녀석이 있는데, 참고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거 아시죠? 한 쌍이. BF3 같은 경우는 평면 삼각형 구조 아니가. 평면 삼각형. 옥텟 규칙을 만족 못 시키잖아. 얘는 8개 채워야 되는데 지금 6개까지가 얘가 한계라는 거지. 근데 부족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비공유 전자쌍을 심어주기만 한다면, 또는 배위 공유 결합을 도와준다면 얘는 장땡이지. 천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지? 근데 그 천사가 누구냐? 암모니아야. 암모니아는 비공유 전자쌍을 실제로 줄 수 있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암모니아가 여기 루이스 산과 연기 개념대로 적용해 보면요, 암모니아는 염기가 되겠고요. BF3가 산이 되는 것이지. 얘는 언제든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합신 내용이 이 녀석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게, 루이스 산과 연기 개념으로,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을 주고받는 개념으로 여기 나에 있는 항목들, 가에 있는 항목들을 이렇게 대조해 보면요, 진짜 다 통하거든요. 만능입니다. 다 먹혀요. 다. 얘가 게임으로 치면 거의 사기급 캐릭터거든요. 그죠?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라면 수프 같은 존재야. 어떤 국에 라면 수프 집어넣어도 다 맛있지. 그지? 그런 개념이라 하는 거. 그래서 루이스 산과 연기 개념은 만능 치트키이고요. 가나에 적용해보면 다 통합이 됩니다. 다 통합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남았네요. 양쪽성 물질 하는 내용인데, 요거는 뭐냐면 얘는 눈치가 되게 빠르거든요. 상대를 봐가면서 산도 되고 연기도 되는 눈치 빠른 물질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냥 쉽게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여기 물 있지 않습니까? 물이 참고로 양쪽성 물질이거든요. 아까 전에 했던 내용인데 살펴보죠. 암모니아하고 물이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때 물의 역할이 산인지 연기인지 잘 봐야 돼. 이때 물의 역할은요, 암모니아가 H2O에 있는 수소를 한 개 떼어 먹는다. 그래서 H를 줘버리죠. 주고 나서 암모늄 이온이 되고
OH-가 되는데, 자, 이때 암모니아는 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는 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염기니까 지가 알아서 산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H를 주는 역할을 해버린 것이죠. 근데 이제 반대되는 역할이 있다고. 여기 HCl 보이시죠? H2O 보이시죠? HCl은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얘는 산이야, 염기야? 얘 산이지. 자동적으로 얘는 염기지. 그러니까 상대가 산이니까 지가 알아서 염기로 역할을 자청한 거야. H를 얻어오는 것이지. 그러면 이제 H2, 똑같은 H2O지만 상대에 따라 가지고 산도 될 수 있고 염기가 될 수 있는 게 양쪽성 물질이라고 하는 거. 다음에 요 녀석도 양쪽성 물질이에요. 황산에서 H 한 개 뺀 거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뭐 플로린 이온을 만나면요, H를 한 개 더 줘버립니다. 줘가지고 산 하나 만들어내고 얘는 염기가 된다 하는 거. 그러면 이제 둘 중에 산이 누구냐 물어봤을 때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녀석이 산이 되겠고 얘가 염기가 되거든요. 염기는 수소를 받는 녀석이니까, 그 다음에 산은 수소를 주는 녀석이니까, 그치? 그래서 이때는 산인데, 근데 이제 여기 봐봐. 여기서는 얘가 어떤 역할이냐, 물에 있는 H를 떼오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얘는 황산이 돼버리고, 이제 물 같은 경우는 수소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제 염기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가 H를 받아먹는 입장이기 때문에 얘가 산이고 물이 염기인 거야. 이런 양쪽성 물질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요 밑에 제가 항목 적어놨거든요. 이 녀석, 저 녀석, 저 녀석. 특히 이제 수소가 2가라든지 3가를 보유한 녀석이라면 양쪽성 물질을 가진 녀석이 꽤 있거든요. 양쪽성 물질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중화반응 1번이 끝납니다. 참고로 지금 오늘 했던 내용은 통합과학 중화반응 1, 2, 3를 제가 화학 1에 맞게 꼭 필요한 것만 찾아가지고 압축시킨 거거든요. 이 내용을 잘 공부하셔가지고 다음 중화반응 파트 때 이걸 기초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친구였죠. 비슷하죠.